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 한방입니다. 이 9월 이후에 갑자기 뉴욕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비관론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도 연말에는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제가 보기엔 다른 분보다도 이효석 SK증권 리서치센터의 팀장을 모시고 한번 말씀을 나눠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지금 뭐 비관론이 좀 많이 팽배해 있는데 사실 뉴욕 증시부터 좀 살펴보면요. 네. 그동안 뉴욕 증시를 끌어올렸던 게 부양책, 그리고 뭐 실적이라든가 백신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었는데 최근에는 대선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등장을 하면서 야, 이건 뭐 이제 다시 증시가 좀 그동안 거침없이 올랐으니까 너무 좀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아야 되는 거 받을 것 아니냐. 같아요. 예. 그러면서 2차 경기 부양책 이것부터 시작해서 야, 이거 뭐 제대로 되겠냐, 된다 하더라도 또 증시를 이게 끌어올리겠냐, 이건 메인스트리트 프로그램인데, 즉 다시 말하면 실물 경제를 끌어올리는 거지 증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점점 늘고 있거든요. 이효석 팀장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이게 그 되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이제 그 추석 연휴가 끝나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막 사실 보면 언론상으로 보면은 뭐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뭐 트럼프가 코로나에 걸리고 막 네. 병원에 입원하고 막 난리가 나고 막 부양책이 통과 안 될 것 같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바이든이 완전 이길 것 같고 이제 정신 없었는데 네. 그러면은 사실 주가가 좀 조정 받든지 해야 되는, 조정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서는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때마다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부양책이 통과될 거라는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해 주셨지만 경기 부양책이 나오는 거랑 대선의 불확실성이랑 어떤 게 더 클까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지금 더 큰 게 아닌가요? 지금 대선의 불확실성이 훨씬 크지 않나요? 그냥 그래요?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대선 불확실성 너무 크잖아요. 왜 대선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이번에는 기존과 달라서 트럼프가 불복할 가능성까지 언급이 그렇죠.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하나만으로 주가가 이렇게 오를 수 있을까요? 아,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 이 설명은 제 생각에는 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네. 그러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주가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경기가 좋아져요. 네. 좋아지고 있잖아요. 조금씩이지만. 경기가. 그럼 경기가 좋아지는 효과 때문에 일부 기업들, 그리고 좀 더 많은 기업들의 이익이 좋아집니다. 삼성전자 이익 굉장히 서프라이즈 났잖아요. 네. 자, 이익이 좋아지는데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양책에서 긴축으로 선회할 할 가능성이 또 매우 낮습니다. 좀 이런 환경을 제가 지금 설명드린 세 가지 이슈, 경제는 성장하고 있어요. 어쨌든 방향은 위에요. 기업 이익도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없어요. 디플레이션 우려가 너무 크기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연준이 안 멈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주식시장에. 주식시장에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주식시장에 가장 그 좋은 환경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미국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시장을 흔들고 있는 거지. 네. 미국 그러니까 부양책 하나 기대감으로 이게 주가가 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아, 그래요? 저는 네. 지금까지 부양책 기대 이것 때문에 지금 그래도 증시가 좀 그래도 끌려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네.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혹은 이제 백신이 나올 경우, 네. 그러면은 경제가 여기서 확 갑자기 좋아질까요? 지금 정도 수준보다 훨씬 더 좋아질까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의 소매 판매를 기준으로 보면요. 네. 얼마나 회복했을까요? 절대량 기준으로. 소매 판매 거의 뭐 회복 안 되지 이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했어요. 그래요? 미국은. 오. 이렇게 급락했다, 이렇게 회복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백신이 개발됐어요. 그럼 돈을 더 쓸까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면 돼요. 백신이 우리나라에 지금 개발돼서 백신 다 들어왔어. 그냥 돌아다닐 수 있어. 네. 그러면 내가 꽁쳐놨던 돈을 풀어가지고 쓸까요? 지금 우리 사실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이후에 처음에는 이거 뭐 돈 좀 아껴야겠다 했다가 지금 웬만한 사람들은 돈을 쓸 사람들은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매 판매도 이미 정상 궤도로 올라섰다라는 거죠. 그러면 백신이 나와서, 그러면 아니면 경기 부양책이 나와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경제가 갑자기 점프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도 왜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좋냐? 네. 근데 주식시장한테 좋은 환경이라는 거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제의 방향성은 위로 올라가고 기업의 이익도 올라가는데 부양책을 멈추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드니까 네. 주식시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요 지난주에 사실 오건영 이 신한은행 부부장이 나오셔서 이제 양적 완화 효과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양적 완화 계속하게 되면 달러화 가치에 대한 네. 의구심이 생길 거고 네. 일종의 달러화가 이 타락을 하는 그런 현상. 맞습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물가 상승도 뭐 장기적으로는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양적 완화도 좀 어떤 방식이든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까지 주가를 올렸던 게 양적 완화이기 때문에 양적 완화가 흔들리면 아무래도 뭐 좀 주가가 흔들릴 수 조정을 있다.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몇 이런 가지 측면에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 네. 이렇게 한번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양적 완화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것도. 네. 왜냐? 그럼 양적 완화가 그러면 우리가 연준의 자산이 늘어나다가 네. 멈춘 시점이 언제냐면 5월 20일이에요. 네. 5월 20일 날 7조 달러를 찍고 그 뒤로는 옆으로 기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왜 주가는 30%더 올랐는데요? 네. 네. 미쳐 덜어라서 미쳐 더 올라서 네, 그 그러면 양적 주가 완화- 양적 완화를 더 해야지 더 네. 올라간다 여기서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만약에 그때도 이미 7조 달러에서 더 늘어나지 않으니까 불안하다. 아유 뭐 저 연준이 회사채를 안 사니까 불안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주식 시장에서 떠났다면 네. 가장 핫했던 이번 여름에 손가락만 빨았어야 되겠죠. 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준의 자산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연준이 더 많이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만 가지고 주식시장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연준이 이번 시장에서 역할은 뭔가? 연준이 과연 자산을 계속 사서 버블을 일으키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버블 하도록 네. 투자 심리를 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야 버블이다 막 이렇게 만드는 게 연준의 역할인가? 네.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연준이 만약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는 무서워서 주식 못 해요. 그렇죠. 연준 하나에만 연준은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네.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어도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야 연준이 저렇게 버블을 조심하면서도 저렇게 안정적으로 판을 깔아주고 있다라는 심리를 깔아주는 게 중요한 거지. 연준이 계속 자산을 산다는 거 사야지만 주식이 올라간다. 이거는 좀 틀린 생각이다라는 생각이죠. 저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반론은 그러면 연준의 자산만 볼 것이냐 아니면 ECB, BOJ, BOE 볼 거냐? 글로벌하게 봐야 되는군요. 세계적으로. 네. 네 개 다 합치면 아직도 여전히 계속 우상하고 있는데요. 네. 예,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이번에 9월 FOMC 의사록에서 보면은 연준의 그 금융 감독국, 그러니까 이제 금융 안정성에 관련돼서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마이클이란 분인데 네. 이분이 논문을 통해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더 살 수 있도록 네. 내가 이제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이번에 이런 코로나 위기 같은 거 왔으면 네. GDP 대비 한 30% 정도는 자산을 사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으니까 참고해 이렇게 논문을 발표했어요. 네. 그게 이제 의사록에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 그 내용 보면은 30%면은요 6.5조 달러예요. 코로나 정도 터졌으면 6.5조 정도는 사도 돼라는 네. 얘기죠. 얼마 샀을까요? 지금 3조 달러 샀거든요. 네, 3조 달러. 3.5조 달러 더 네. 남았다라는 여지를 준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 의사록이 나오고 나서 시장의 첫 반응은 네. 뭐야 지금 그 자산 매입 더 많이 한다면서 안 하네 또. 네. 그러면서 이제 걱정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거는 똑같이 제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저기 2,400이 지금 지수가 2,400인데 네. 왜 증시 안전자금 어떻게 할 건지 말을 안 하고 있어. 이거 갑갑한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왜 증시 안전자금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합니까? 마찬가지로 미국 금리 10년물 금리가 0.6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네. 왜 자산을 더 산다는 얘기를 더 합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자산이 올라가면 연준에서는 이만큼 살 수도 있다라는 뭐 이론적 근거 아니면은 뭐 해도 된다라는 그런 그 안정감을 주기 위한 시도들은 이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연준이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사람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연준이 또 하겠구나. 그러면은 안정이 되겠네. 금리는 많이 못 올라가겠네. 네. 주식을 더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불안감 얘기를 좀 해보자 그러면 이 뉴욕 증시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게 대선 전국에 대한 불확실성이잖아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을 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가 되면 그러면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막 생기지 않겠냐. 이런 맞습니다. 두려움들이 지금 현재 이 증시를 짓누르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지금 지난주부터 사실 이미 그런 우려가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돼요. 보세요? 네. 되고 있다. 그런데 주가의 흐름은
주가의 흐름은 되게 보면 도도해요. 정말 도도합니다. 저도 제가 생각해도 저처럼 이렇게 그렇게 강세 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봐도 네. 저기 트럼프가 불복할 수도 있는데 이거 좀 빠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안 빠지잖아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한 흐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그 속임수가 아니라면 네. 빅테크에 대한 규제 굉장히 고강도한 규제가 하원에서 통과돼서 공개가 됐어요. 400페이지가 넘는 그 보고서가 발간이 됐단 말이에요. 네. 지난주에 빅테크 다 올랐어요.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혹시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막 부양책을 막 더 쓸 거다 이런 기대가 있는 건가요? 근데 부양책을 쓰는 거랑 빅테크가 오르는 거는 또 그러네. 관계는 네. 없으니까. 네. 근데 금요일 날은 빅테크만 올랐어요 또. 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식시장에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환경 자체가 밑에 깔아놓고 생각하지 않으면 자꾸 막 이쪽에서만 놓고 보면은 이걸로는 부족한데 이걸로만 부족한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더 크다는 거죠. 이게 주식시장의 좋은 환경이라는 게 네. 앞으로 2, 3년 동안 갈 수 있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는 게 이을 이해를 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네. 자꾸 부양책이랑 대선이랑 막 이런 것만 보고 연준이 뭐 안 하고 이런 것만 보면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만 든다는 거죠. Round one, fight.